무려 4년이 걸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늘 아래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잡힌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이게 2013년 11월 7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4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네네. 대구 이제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부인이었던 이모 씨가 네. 한 밤 9시쯤에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입니다. 아이고. 수면제를 먹이고 남편이 잠이 들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본인의 내연남을 불러요. 허허. 내연남을 불러서 이 잠들어 있는 남편을 목조라 살해하고 네. 이제 남편 소유의 토지가 있었는데 아하. 거기에 미리 구덩이까지 다 파놓은 상태에서 아하. 남편의 시신을 구덩이에 넣고 안매장을 합니다. 네. 이제 4년 동안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네. 이제 지난 5월 달에 대구의 이제 미제 사건 수사팀에 첩보가 하나 들어와요. 한 남성이 몇 년 동안 보이질 않는다. 허허. 그래서 이 남성에 관련된 일을 쭉 해다 보니까 네. 보통 부부 사이에서 뭐 불의의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남편이 어딘가 가서 행방불명되는 경우가 생기면 맨 먼저 하는 게 실종 신고입니다. 그러네요. 그죠? 근데 실종 신고를 안 했어요. 이 부인이 당연히 안 했겠죠. 아하.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서는 이 부인이 뭔가 좀 의심스럽다라고 시작을 하고 출발이 됐는데 네. 더 문제는 남편이 사라졌는데 남편명의 위임장이 튀어나오고 이 남편명 위임장으로 남편 재산을 다 이 부인이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부인이 수상하다라고 판단해서 이제 조사에 들어갔고 그래서 네. 결국 이 부인에게 자백을 받는데 아하. 또 경찰에서 또 판단을 했던 게 이게 여자 혼자 할 수 있는 범죄는 아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남편을 안매장하는 과정에 이 여자 혼자 이 남편을 이동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공범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추궁을 하고 그 네. 추궁한 끝에 결국 이 두 명의 범인을 검거하게 된 겁니다. 아하. 이 수법을 보면 정말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과연 어떤 이유로 이런 끔찍한 범죄를 내연남까지 끌어들여 이 아내는 저질렀는지 경찰의 입을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녁 식사에 그 수면제를 섞어가지고 피해자에게 먹인 것으로 확인되고 그렇게 해서 정신을 잃은 사이에 목을 졸라서 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신을 차량으로 옮겨서 그 피해자가 원래 갖고 있던 그 토지에다가 이제 매장을 해서 유기한 그런 사안입니다. 어떤 피해자는 이제 남편과 한 10여 년간 가정 불화가 계속 지속되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이 내연남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내연남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던 중에 이제 남편이 없어지면 이제 또 둘이서도 좀 잘 지낼 수 있고 또 어떤 남편하고의 어떤 불화도 이제 끝낼 수 있고 또 막연하게 또 남편이 갖고 있던 재산을 내가 또 가질 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좀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예. 이 이유를 곧대로 믿어야 됩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 남편과 10년간 가정불화 아니 이 부부 사이에는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대체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사실혼 관계를 한 10년 정도 유지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면서 그 과정에 이제 무슨 경제적인 어떤 마찰 같은 게 있었다고 그러는데 네. 이제 그 경제적인 마찰이 있었고 가정 불화가 이어지던 중에 네. 이 여성이 인터넷을 통해서 요번에 그 공범이 된 그 내연남을 만나게 됐다고 그러는데 저는 반대라고 봐요. 어떤 내연남을 만나면서 불화가 더 생겼겠죠. 아하. 그리고요, 네. 이 여성분이 이제 뭐 분이라 소리 하기 좀 그러네요. 네. 이 여자는 말이죠. 여기 상당히 치밀하게 저는 계획을 세웠다고 보는데요. 어떤 그 면에서요? 이유가 뭐냐면요. 네. 쭉 불화가 있던 와중에 4월 달에 혼인신고를 하고 네. 11월에 약 7개월 있다가 범행을 하거든요. 그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이제 부부가 돼야지 남편의 재산을 차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임장을 써가지고 인감증명을 발급받아서 재산을 자기가 인수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분히 계획적인 게 오랫동안 지속된 거고요. 네. 우선 수법부터 보자고요. 네. 수면제를 먹여가지고 이 정신을 잃게 했다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물에다 타는 수면제는 아주 독한 게 아니면 그렇게 이 약효가 오래 못 가요. 근데 밥에다가 탔다고 하면 아주 다량을 탔을 겁니다. 밥에 수면제를 다량을 타가지고 네.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이제 내연남을 시켜서 이 교살이죠. 끈으로 네. 이 목을 졸라서 살해한 건데요. 네. 그런 부분 보면 굉장히 계획적이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 또 계획적인 걸 단적으로 또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이 남성분, 죽은 사람이 이 소유하고 있던 달성군에 있는 그 토지에다가 갖다 묻었거든요. 네. 이거는요. 네. 오랫동안 그냥 이 남편이 안 들어오고 시간이 가다 보면 남편이 어디에선가 그 사체가 발견됐을 때 자기의 토지에서 발견이 됐다 그러면 네. 일반적으로 그냥 자기 땅 관리하러 갔다가 쓰러져 갖고 세월이 지나면서 묻힌 걸로 인식되게 하려는 의도가 나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대구에서 달성까지 구태여 그 먼 거리를 가서 파가지고 매장할 이유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동거남하고 이 여성하고는 굉장히 계획적으로 치밀한 범행을 네. 실행했다. 아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 교수님,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범행 수법도 잔혹하다 보니까 지금 이 아내라는 사람이 하는 경찰 진술조차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남편과의 경제적 문제로 갈등을 빚어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것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사건 내용을 보면은 온전한 사람의 정신으로는 차마 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그 수면제를 먹이잖아요. 남편이 앞에서 수면제를 먹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 부인이 어떤 생각을 아이고, 하고 진짜 있었겠어요. 끔찍하네요. 그래서 수면제를 다 먹고 난 뒤에는 이 사람을 살해해서 안매장을 하든지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을 텐데 네. 그렇게 멀쩡히 두 눈 뜨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면은 네. 분명히 이제 그동안 지나오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해 오면서 네. 이 남편에 대한 미운 감정도 있었을 것이고 네. 이 남편을 어떻게 이용해서 내가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해보겠다 이런 좋지 않은 아주 악한 그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분명히 깔려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결혼을 했지만 이혼을 할 수 있다면 또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 이혼 대신에 이렇게 살해를 하고 또 다른 어떤 내연남이라는 사람을 끌어들여서 도움을 받아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은 네. 뭐 단순히 뭐 생활비를 안 줬고 뭐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이런 것보다는 네. 온전한 정신은 아니었다라고 온전한 정신은 아니었다. 생각이 하기야, 듭니다. 네. 근데 제가 네. 말씀드리면 이거는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살인 사건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이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하. 경제적 갈등이 고조가 되는데 왜 갑자기 혼인신고를 합니까? 네. 사실혼 관계에서 살다가 네. 혼인신고를 했던 이유는 아까 김복주 교수님도 어떤 설명을 하셨지만 네. 남편이 죽은 게 나중에 확인이 됐는데 자기가 살해한 게 들통나지 않으면 맨 먼저 생각하면 상속이 가능하죠. 아하. 그리고 위임장을 써서 지금 재산 다 처분했거든요. 남편 재산을. 네. 위임장 부인이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가 쓰면 본인한테 확인해야 됩니다. 아. 근데 부인이면 확인 잘 안 해요. 실제 법적으로 부인이니까. 네. 이제 그런 것을 고려를 하면 첫 번째는 불화 때문에 살해를 한 게 아니라 이 남편이 사망을 하면 돈을 취할 수 있으니까 살해를 한 거예요. 네. 거기에다가 내연남이라는 존재도 살해를 하는 동기 과정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어찌 보면 치정이나 본인이 남편을 살해하고 돈을 취할 목적이었던 거지 네. 그동안에 쌓인 분노, 그동안에 쌓인 경제적 갈등 때문에 살해를 했다라는 건 네. 나중에 우리가 그 살인사건 관련해서 재판을 유심히 보면요. 결국 양형을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동기예요. 네. 그동안에 켜켜이 쌓인 남편과의 불화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라고 네. 하면 참작할 만한 동기가 됩니다. 네. 그러면 10년, 15년 정도의 형으로 끝이 나지만 아하. 지금 이렇게 완벽하게 계획적인 범행에다가 제가 말씀드린 동기라면 네. 이건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사안이에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네. 일단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지금 될것 저 같습니다. 사진은 4년 동안 암매장돼 있어서 시신이 정말 아침부터 이런 말씀드리면 바로 저 구덩이입니다. 백골 상태로 시신이 백골 상태로 발견이 된 그곳을 지금 경찰이 저곳에서 시신을 이제 찾는 모습인데 앞서 저희들은 이 남편의 돈을 가로채기 위해 범행을 저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범인들은 하나같이 돈 때문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답니다. 경찰 얘기 통해 들어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 그 자체만을 놓고 범행을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범행 후에 이제 돈이 일부 건너간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돈이 이제 저희가 어떤 범행을 도와준 어떤 대가가 아닌가 하고 추정은 하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범행 후에도 수개월간 내연 관계를 지속하다가 그 이후에는 어떤 둘 사이가 좀 그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 이후로 헤어졌고 헤어진 뒤로는 뭐 일체 연락이 없었던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순빈 아나운서, 앞서 이제 김복준 의원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이 내연남을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됐다. 네. 그러면 이 인터넷을 통해서
뭔가 공범을 구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계속해서 이제 뭐 공범 그리고 계획 범죄인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네. 계속해서 그 구덩이도 네. 사전에 가서 팠다고 합니다. 파뒀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같이 이제 파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이제 수면제도 수면 유도제가 아니라 수면제면 네.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공범, 네. 이 내연남과 함께 이 범행을 계획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연남이 그렇다면 이 수면제 같은 걸 구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 가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앞서 경찰 얘기 중에 나왔죠. 김복준 의원님, 예, 예. 매달 이 숨진 김씨 통장에 일정 금액을 송금했다. 네. 공과금 자동이체식으로 인터넷 채팅으로 어떻게 보면 범행을 옛날 상당히 오래전부터 모의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대목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이제 저는 적어도 이 인터넷 채팅을 한 남자를 만난 이후에 범행이 시작된 걸로 보여요. 네, 그래서 같이 짜고 한 걸로 보이고 네. 이거 쉽게 얘기하면 얼마 전에 났던 니코틴 살인 사건하고 거의 유사한데요. 그럴 수 있네요. 방법만 좀 다를 뿐이지. 아, 네. 이제 좀 유사하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남자한테 2,500만 원을 미리 주죠. 이 여성이. 아하. 그래가지고 남편이 살아있는 것처럼 남편 앞으로 나오는 공과금을 그 사람이 지급하도록 시켜요. 네, 네. 그 이유는 남편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어떤 생활 반응을 이제 주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다분히 계획적인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들 이제 의심들을 해요. 그렇게 같이 범행을 하고 재산까지 갈취를 했으면 네. 같이 잘 살지 왜 3개월 만에 헤어졌을까요? 절대 못 삽니다. 아하. 제 경험에 의하면요. 네. 같이 이 공동해가지고 계획해서 특히 계획 살인 같은 경우에는 네. 공범들 스스로도 범행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요. 아하. 서로 못 믿고 불신하고 무서워서 같이 못 삽니다. 네. 서로 상대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 살인 사건이 생긴다는 떠오르겠네요. 거예요. 네.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절대 통계에 의하면 네. 살인 범행을 같이 하고 부부로 같이 사는 사람이 없어요. 네. 백 변호사님. 네. 한때는 완전 범죄를 꿈꿨을 이 아내란 사람과 그 내연남이란 사람 어떤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까? 일단 뭐 살인죄 공동정범이 될 거고요. 남편을 네. 살해하는데 둘이 동시에 같이 뭐 한 명은 수면제를 먹이고 한 명은 목을 조르는 거. 그거는 둘 다 동일하게 살인행위라는 걸로 평가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남편의 사체를 남편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 가서 묻었죠. 그건 사체 은닉, 유기가 됩니다. 두 가지 죄가 성립을 하는데 네. 뭐 아시겠지만 살인죄는 뭐 사형이나 무기 또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저희가 쭉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사전에 완벽하게 계획을 했던 범행이라는 것. 네.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구덩이도 미리 파놨다는 네. 얘기했죠. 그리고 동기도 지금 저 둘이 주장하고 있는 동기가 아니라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건 나중에 남편의 돈을 뺏기 위해서 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참작할 만한 동기도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네. 아마도 이런 정도 살인 사건이면 무기징역 정도가 선고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네. 앞서 황 박사님 말씀처럼 앞서 저희가 사파도 나왔습니다만 남편이 수면제가 든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바로 앞에서 빤히 쳐다보고 있는 저 아내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